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나사 풀린 듯하거나 비뚤어진 사람들 뒤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늪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늪이 부모인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유년 시절을 겪은 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자라기란 얼마나 어려울까요? 부모의 학대 등으로 자존감이 바닥인 채로 성장한 아이들은 스스로의 잠재성을 신뢰하지 못해 올곧게 성장하기 어렵다 합니다. 영화 세자매는 가정학대라는 상처를 지닌 자매들이 저마다 다른 양태로 망가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얼핏 보아 완벽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보이는 둘째 딸 미연은 자신의 상처가 행여 드러날까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귀찮더라도 챙겨주는 동생 미옥은 자신을 늘 쓰레기라 지칭하는 사회성 제로에 실패한 작가이고 큰언니 희숙 역시 자해를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삼을 만큼 삶이 엉망입니다. 자매의 어린 시절 신실한 교인의 허울을 쓴 아버지는 바깥에서 나온 자식인 큰언니와 막내 남동생을 술만 먹으면 무차별적으로 패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되었을까요? 어린 미연은 아버지의 몽둥이를 피해 내복의 맨발 차림으로 동생 미옥의 손을 잡고 동네 슈퍼로 도망쳐 아버지를 신고해달라 하지만 어른들은 네 아버지가 빨간 줄 긋고 정가자로 살아야겠어? 라며 되려 호통칩니다. 불쾌하게 취한 채 속옷 차림의 어린 미연의 몸을 훑으며 쭈쭈바 하나 들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또 다른 방식의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방관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역사는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은 고립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바깥의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벌이 안으로 향하느냐, 밖으로 향하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큰언니 이숙은 비굴할 만큼 미안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막말에 돈만 뜯어가는 남편이나 엄마에게 무례한 딸에게도 안쓰러울 만큼 굽신댑니다. 망가져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의 남친을 찾아가 헤어져 달라는 말을 할 때도 그녀는 무릎 꿇고 읍소하는 편을 택합니다. 존재 가치가 상실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기 낮추기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 삶임에도 습관처럼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안마저 괜찮은 것은 죽음이란 이 모든 상황의 종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쁘고 똑소리 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둘째 미연은 삶의 외피를 슬쩍 들추기만 해도 가식과 폭력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그녀가 제 뜻대로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녀는 실상 가라앉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 자매들에게는 중간의 삶이 없습니다. 쉼없이 헤엄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연이 길을 쓰고 헤엄치는 삶이라면 동생 미옥은 가라앉아버린 삶입니다. 긍정적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어 망가지는 쪽으로 삶을 몰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친구는 술밖에 없고 아무나 보면 싸움을 거는 미옥은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 미성숙한 어른입니다. 늘 과자를 달고 살며 미연에게 의존하는 그녀는 몸만 커버린 상처받은 어린아이에 가깝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미옥은 자신도 괜찮은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들 세 자매는 아버지 생일을 맞아 본가를 찾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남동생 진섭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날 목사님을 위시해 교회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진섭은 아버지를 향해 소변을 갈기는 것으로 해묵은 갈등이 폭발합니다. 진섭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사과하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망가뜨린 가족이 아닌 목사님에게 엉뚱한 사과를 하고 엄마는 오로지 상황 모면에 급급합니다. 미연이 아버지를 향해 목사님 말고 우리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절규하면서 9살 때 아버지만 빼고 모두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자 아버지는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박는 자해를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라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문제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영화는 세 자매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해변을 다시 찾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시절 사진을 찍었던 자리에서 포즈를 취하는 세 자매는 지난 고통을 딛고 새로의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라는 칼에 베인 사람들의 상처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쉽게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안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 자리에서 연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한 줄기 희망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가정폭력을 사건으로만 접할 뿐 개별자의 고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영화는 허구의 장르이지만 현실을 핍진하게 전달합니다. 타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지옥이 될 수 있음 역시 사실이 아니던가요? 문소리와 김선영 그리고 장윤주가 펼치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은 가정폭력의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독립영화 시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